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, 판정이요. 이제 인테이크하고 진단을 지나서 판정인데, 판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거나 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자, 148쪽인데 아래에서 두 번째요. 자, 종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판정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적인 것만 봐서 전체를 오해하는 그런 거 피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잠재 능력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사실은 직업적으로는 제일 유리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또 장애인 스스로 뭔가를 이제 노력하는 경우들도 많죠. 이거를 좀 알아줘야 된다는 거,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인간 자체가 원래 복잡한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만 이게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가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인데, 자, 그럼 이 장애인에게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흔히 말해서 자, 어떤 뭐 프로그램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장애인에게 이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다른 욕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장애 진단과 판정은 인테이크, 진단, 판정,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뭐 혹시라도 다른 수업 시간에 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,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, 현재 뭐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, 거기에 이제 포함돼서 뭐 병원이라든가 다른 기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죠. 그래서 이 장애 진단과 판정은 자,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이제 특성에서 보통 의학적 진단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장애 진단과 판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가족 또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인지 아니면은 후천적인 형태의 장애인인지 또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아니면 완전히 병원에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건지, 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인지, 이거에 따라서 역할이 엄청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 역할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완전히 진단과 판정이 다 끝난 사람들을 대하는 거니까 어떤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과 자, 컴퓨터, 인터넷이 좋아져 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어디를 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좀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좀 그런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장애인 복지 수업이 이걸로서 다 끝난 건데, 자, 뭐 여러분 이 책 뭐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장애인의 장애 개념, 장애인 복지의 뭐 특징, 장애인 복지의 역사, 우리나라의 현황, 자,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유형과 특성, 진단과 판정, 이제 이것까지가 오늘 끝난 건데, 그 다음에 재활, 그러니까 장애인 개인의 재활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복지정책, 그 다음 복지시설의 어떤 사례관리,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, 그리고 시설의 서비스,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, 자, 장애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주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이번 학기에 배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와 저를 포함한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 문제가 이게 중요한 거고,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사고, 그 다음에 뇌졸중과 같은 완전히 회복이 어려운 질병을 안 걸리게 하는 게 가장 이제 노력이죠. 그것도요. 어느 정도까지는 뭐 물론 이제
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대할 것인지 이거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. 왜냐하면은 이 장애인으로 우리가 지금 등록된 장애인만 가지고 통계치로 지금 통계치를 보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. 특히나 이제 외관상 전혀 모르는 이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특히 요새 뭐 방송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보통 대상으로 뭐 촬영을 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또 다른 그 면을 우리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우리가 원인을 알기 어려운 장애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. 이번에 뭐 코로나가 뭐 저희가 뭐 예상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이제 이 장애인을 대할 때 이게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학기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. 이게 의사소통이 진짜 중요해요. 장애인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의사소통이 뭐 수어라든가 속기라든가 다른 여러 기타 보조 도구에 따라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소통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거나 이럴 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장애인 본인한테는 그게 또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차원의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으나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. 이번 학기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이제 뒤에 덧붙여지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 보고서 대비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앞에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요. 또 전혀 관련 없는 영상이 붙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제가 다른 촬영을 하면서 임의대로 찍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